아니 그 본장이 보시기에도 틀리세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괴물 같아요. 라인 딱 보이잖아요. 턱이 뾰족하고 목이 보이잖아요. 아 소장님이요? 그러면 너 보였어요? 아우 관리하느라 힘든데요. 음식 관리 먹는 그리고 거. 저기 뭐 코도 완전히 매부린 컷처럼 완전히 재밌다. 에이, 배설공주에 아니에요. 나오는 안 그 그래요. 아기처럼 안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데? 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좋아하는구나. 오. 옆 라인 좋은데. 턱이 살짝 빠졌다. 턱을 살짝 넣어야겠다.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돼야지. 이게 턱이 살짝 더 나오면 좋은데. 현재 한 분 들어오셨네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아? 여기 맛없다. 여기 맛있는데? 제가 시시각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 같이 뜨기.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쳐도 되잖아. 아니야 거기 안 돼요. 되나요? 같은 창 아니야? 반갑습니다. 되는 거 같은데? 사진이 뭐하는 생겼어? 아, 문자가 가가지고 배고픔. 네. 배고픔.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들어온다는 게 뭐야 이게? 이걸 아 이 시간을 창을 듀얼로 해놨구나. 네 아니 이 창을 그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듀얼로 했네. 네네 뭔가 이게. 그 창 이거 빼시면 화면에 안 나오거든요. 아니야 듀얼이긴 해 마찬가지야. 이거 하면 뭐래? 한 창이 안 가죠? 가지네? 네. 뭐지? 멜론은 왜? 그래 왜 울리지? 안 해도 되네. 소리 잘 들리세요? 나한테 한 게? 아니 여기 시청자분들 혹시 소리 잘 들리세요? 울리지 않으세요? 포근한 바다. 포근한 바다. 포근한 바다. 포근한 바다 들리네. 아, 노래 그걸로 들으세요? 응. 통화돼가지고 이게 편해. 음악 한 번부터 고르면 시간 보다는 듣고 다 연결해. 왜? 그쵸. 하쿠나 마타타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님 소리가 좀 울리긴 하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소리가 울린다는 게 제가 소리가 여기 나서 울린다는 거야? 아니면 컴퓨터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들어간다는 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쪽. 아무 소리가 안 나네? 안 나요? 아! 그쵸. 왜 그러지? 안 들렸는데. 근데 느낌 괜찮아서 노래방 느낌으로. 어떻게 이게 노래방 왜 이럴까? 이 음악을 끄면 괜찮았나? 꺼볼까? 아까 음악 안 틀었을 때 일단은 하쿠나 마타타님 반갑습니다. 반가. 그럴 줄 알았어. 학창 시절에 지금도 계속 그래. 왜 계속 울려? 왜 계속 울려? 이거를 좀 줄여볼까요? 뭔데? 이거를 이거?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에코야? 그거 에코가 아니라 아예 소 네. 아예 소리인 것 그럼 같은데. 지금 잘 들리시죠? 들리십니까? 아 소리를 마이크로 완전 죽인 거야. 아 됐다 됐다. 지금 잘 들리죠? 이제 좋죠 이제 에코 없죠 이제. 어. 네네네. 아, 네. 그럼 이제 음악을 틀어볼까요? 아우 순간 진다. 저거였네. 하쿠나 마타타님 유튜브로 오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좋네요.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름도 이렇게 좀 뭔가 느낌이 굿. 카카오보다 확실히 굿입니다. 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자꾸 이게 사각형 왜 뜨는 거지? 이거 초점 그거 아닐까요? 아, 여긴 안 뜨거든요. 일단 이거 먹어보자. 배고프 여기서 죽겠다. 뜨네. 없을 수도 있겠지.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 자꾸 뜨네. 인식하네. 아, 내가 말하고 까먹었는데 이게 5초 뭐 몇 초 뒤에 하니까 다시 생각이 나. 뭐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 이어폰 끼고 계셔가지고 끝내주네. 오늘의 메뉴 한번 일단 아 오늘 보고 피자입니다. 갈까요? 이게 강남점 이게 체인점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 그래? 피자 한 조각은 저희 본부장님이 먹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체인점이 아니면 뭐지? 그냥인가? 네. 그 수현님 콜라 있으시죠? 있어. 내 콜라 따라하는데 뭐 없어졌네. 그래? 콜라가 왜 없어졌지? 일단은 먹겠습니다. 이거는 저걸 알 수가 없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표시는 안 되네. 어떻게 알아? 저는 나와? 네. 일단 먹어보고. 맛있어. 아이고. 일단 저희 이제 오늘 유튜브 첫 방송. 오늘 유튜브 근데 왜 이게 다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다 유튜브로 하라는데 우리는 왜 저걸로 처음에 시작했지?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톡이 보내져가지고 보기 더 편할 것 같았는데 이제 몇 번 네, 해보니까 유튜브로 바꿨습니다. 유튜브가 더 좋다고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가지고요. 유튜브가 좀 버퍼는 더 늦지. 네, 좀 더 길어요. 좀 더 긴데도 유튜브가 낫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거 안 돼. 공식 유튜버 되셨네요 이제. 네, 유튜버 보고 싶. 실명. 이거는 이제 뭐지 실명이라서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네요. 실명?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름이 음. 이게 뭐지 로그인해서 들어오니까 누군지 이름이 가입할 때 이름 다 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디가 빼박이라고 하죠. 그럼 닉네임을 본인이 설정해서 할 수가 없나? 이거는? 네. 카카오는 계속 닉네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카카오는 익명인데 이거는 실명이구나. 네. 근데 하쿠나 마타타 이분은? 작정하고 처음부터 이제 하쿠나 마타타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마타타님? 무조건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네. 근데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김없이 수요일이 왔네요. 엄청 추운 오늘 좀 덜 춥지. 네. 어제 수도권에 눈이 많이 내렸죠. 한 8초 진짜 있구나. 내가 말하고 나서 좀 있어야 들려. 그죠. 그 듣고 하니까 좀 또 특이하지 않아요? 신기해. 날씨가 요새 너무 추워. 네. 그나마 저번 주보다. 닉네임 설정도 가능하시다고요? 전문가시구나. 다들 식사하셨나 모르겠네요. 어제 차 엄청 막힌 거 알지? 아유, 저 퇴근할 때 너 얼마나 걸렸니?
저는 차 안 타고 왔으니까 지하철 타고 왔는데 퇴근할 때 음. 선릉역 여기 다 통제해가지고 맞아. 길 퇴근길에 눈이 오니까 테헤란로에 갑자기 막 경찰들 와가지고 막 길 막고 막 무슨 일이 있었나 몰라.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몰라 거기. 요새 나 어제 사무실 들어올 때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노현동에서요? 차 진짜 많이 막혔어. 노현동에서 여기가 한 4, 5km 되나요? 아 노년동 끄트머리였어 나. 아 그 정도 될 거야. 한 5km? 하여튼 4, 5km에 1시간이면 상당한 거죠. 배고프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이 집이 그 소장님이 저 추천해주신 해서 처음 먹어봤었는데 이 집이 진짜 피자 치즈를 이거 여러분 보실래요? 치즈를 되게 많이 두껍게 넣어주거든요. 난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 네, 저도 여기가 고르곤졸라 먹을 때 진짜 껌 씹는 줄 알았어요 치즈. 먹어봤어요 여기서? 그때 같이 시켜 먹은 적이 있잖아요. 아니요. 아 저는 어쨌든 그때 여러 번 먹었어요. 그래요. 소장님 추천해준다고 그러고 역삼동에 있는 피자 아이 고르곤졸라 시키면 진짜 치즈가 거의 껌 씹는 그 추잉껌 씹는 느낌으로. 오늘 너무 먹게 되네. 이게 이어폰을 끼니까 좋은데? 근데 또 자기 목소리 듣는 게 또 이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또 아 이게 그래? 저는 이렇게 방송 같은 거에 제 목소리 들으면 좀 못 듣겠더라고요. 아 저번에 3회인가 그때 미스터 피자 먹었잖아요. 아 훨씬 나. 네, 진작 이걸로 먹을 걸.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컵. 간만에 이용 PPL. 이 컵이 저 이렇게 디테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보통 종이컵이 아니라 왜 우리 뭐 수입차 전시장에 가거나 아 좋은 데를 가면 있는 그 두꺼운 되게 두꺼운 종이컵 이게 그거예요. 제작을 했죠. 아니 너무 만족해. 종이컵도 이게 급이 있는 그럼 거예요? 이런 디테일. 그만큼 또 가격이 좀 하겠네요. 근데 맨날 우리 많이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맞출 때 많이 맞춰야 돼. 아 단가. 음. 단가. 오랜만에 이게 만난 거 드시니까 진짜 말이 없지. 네,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점심은 부실하게 먹었더니 점심 뭐 드셨어요? 짜장면. 봄내미 가자고 하시죠. 한번 볼래. 야. 뭐지? 아까처럼 어떻게 바꿔? 화면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개인적으로 오늘 참 기분이 좀 꿀꿀이죠. 기분이 약간 좀 그런 날입니다. 왜냐면요 뭐 결국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인데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고 한데 오늘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실망하는 일을 하면서 일을 뭐 이제 뭐 인간적으로 실망한 일이 올해 초 작년 말에 좀 오래 알았었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실망한 일을 알게 됐고 오늘 그 최종 결정을 내린 날이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참 답답하고 참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려서 참 좀 기분이 약간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게 참 그런 게
뭐 하여간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은 열심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먹으러 너무 배고파 오늘. 오늘 원래 하기로 하는 게 뭐지? 금융회사의 허가실 이렇게 보험 특히 보험회사가 저희 표적이긴 하죠. 표적? 야 표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사냥꾼도 아니고 헌터 느낌이죠. 너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했었잖아. 네. 근데 맨 처음에 교육받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교육받는 것 교육을 얼마나 받아? 우리 보통 이제 음. 본사라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받았는데 일단 강남으로 와요. 그때 느낌 어땠니? 그때 진짜 제가 기억이 있을 때 강남에 온 게 거의 아마 그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교육은 강남에서 받니? 모든 보험회사들이 처음 교육받을 때? 왜냐하면 거의 모든 그 보험회사들의 강남에 거의 큰 본사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몰랐어. 그거는. 보험회사들이 또 보험회사들이 또 땅값 높은 건물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니 근데 거의 다 본사가 강남에 있어? 본사 소재지는 안 그런 데도 많은데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화재 어쨌든 서초 사옥 저기 강남역에 있고, PCA 여기 옆에 있고, 선릉역에 있고, 대리점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 본사들도 이쪽 삼성동에도 꽤 많고. 그럼 와서 교육을 받을 때 몇 명 정도 받아? 뭐 기수별 이제 기수식으로 돌아가는데 한 저 때는 30명, 한 기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 한 30명 정도? 아니 1년에 기수가 몇 개 정도인데? 글쎄요, 한 월별로 있을걸요? 한 달에 기수가 하나야? 거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근데 그때 받으면은 교육 받으면 교육 받는다고 돈을 줘요 처음에. 얼마 줘? 한 100만 원이었나? 한 달에?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제 그만큼 아니 근데 일단은 네가 그 비판하는 것보다 열받는 게 많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은 이제 각 개인이 다르니까 편파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개인 감정. 난 원래 편파적인 사람인데 누구나 사람 편파적이잖아. 네, 그렇죠. 야, 어떻게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사실과 의견은 다른 거니까. 네네. 일단은 개인 감정이 올라오지만 100만 원 가량으로 기억을 해요. 한 달에? 네. 그럼 몇 달 정도 받아 교육을? 한 달 정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받았다고. 그럼 그 교육 받는 비용을 한 번 정도 받네? 네. 그때 100인가 200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럼 그걸 어떤 교육을 주로 받아? 이제 뭐 상품 교육. 보험 상품? 네, 보험 상품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이제 화법. 근데 뭐 이렇게 화법 그리고 뭐 이제 뭐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교양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죠. 보험을 왜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니즈 환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또 듣기도 하고. 그럼 너는 거기서 교육받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니? 저는 복장이 제일 기억이 나요. 복장? 남자들 양복을 입잖아요 보통. 보험회사라고 그치. 딱 하면 또 특히 이제 보험회사든 금융 쪽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또 그치. 항상 금융회사가 거의 다 그 정장을 입지. 네. 거기 항상 남색 어두운 계열이 신뢰감에 좋다. 파란색이 입고 신뢰감 그런 좀 많이 하잖아요. 남색 뭐 이런 걸로 일단 의상은 보수적으로 입어라.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좀 희한하게. 아 그래?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거 없어?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워낙 거기서 배운 거 말고 이제 실전에 부딪히다 보면은 또 워낙 실전은 또 다르니까. 왜냐면 거기서 배운 거대로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거기 처음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지인 리스트 200명 짜와라. 하고 뭐 지인 200명 짜서 거기서 이제 콜을 돌리라고 해요. 지인 200명. 네. 그럼 핸드폰 목록에서 찾겠네? 네. 그걸 일일이 이제 다 만들어 엑셀로 해가지고 이름, 전화번호, 뭐 그런 것들. 자기가 갖고 있어? 아니면 그거를 제출을 해?
제출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서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시켰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해? 한 다음에 이제 그거 전화를 해서 일단은 거기 프로세스가 이제 그거죠. 뭐야? 일단 만나. 음. 일단 만나. 그리고 만났어. 이제 근데 만났다고 해. 만날 때 네. 뭐 명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 이제 내가 다니게 됐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회사 소개를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 회사는 뭐 안전하고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얼마만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회사 소개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시작해서 이제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사람 스타일이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초보들이 겪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타이밍을 꺼내야 되나. 무슨 타이밍? 보험 얘기. 일상적으로 보험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원래. 그렇지. 보험 얘기 할 일이 없지. 잘. 네. 누가 다치거나 죽지 않아. 야 너 어떻게 지내? 근데 얘가 갑자기 멀끔한 양복 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멀끔한 양복 입고 야 너 뭐야? 나 이번에 보험회사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또 20대 때 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좀 많았죠. 왜냐면 지인이 또 뭐 많지는 않고 애들이지. 또 이제 또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어. 시장이 이제 거의 막 닳고 닳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미 들 사람 보험한 다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이제 생명보험 막 종신보험 이제 들을 사람 다 들었고 이제 뭐 안 든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그 교육을 받다 보면 네.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장점이나 이런 걸 듣게 되잖아. 그렇죠. 그 해야 될 이유 같은 걸 듣게 될 텐데 너는 안 들었니? 들었죠. 가족도 꽤 들었고 이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상품이 뭐 바뀌고 뭐 이제 또 이제 뭐 새로운 상품 나왔다 뭐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나와가지고 교육을 알게 해주는데 되지. 그러다 보면 내가 니즈가 올라가요. 이거 진짜 무릎 탁 치면서 이거 나한테 필요하다. 이거 우리 엄마 필요하다. 엄마 나 저기 있잖아. 엄마 주민번호 뭐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너만 그러냐? 아니면 주위에도 좀 그러니? 다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다. 거의 다. 그럼 한 사람이 들어오면 기본 3-4개는 가입을 하게 되겠네? 3-4개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건강보험이 있을 거고 실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안보험이 있을 거고 종신보험 문사가 있을 거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네. 괜찮네? 종신이 파이로해야 받는 거잖아. 아니요. 예. 이제 본인이 파이로 하면 가족들이 받는 거. 그러니까 나는 못 받는 거지. 그 종신을 자기가 가입하는 사람, 가장들은 하겠구나. 그렇죠. 그거 할 때 이제 옛날에 거기서 한 얘기가 그 한참 막 2000년 초반 때 저희 교육받을 때 선배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선배? 이제 보험 먼저 하고 있는 현장에 파이로한 선배는 아니지. 예. 숨쉬고 계셨고 현직에 계신 분이었는데 2000년 초반 때는 거의 사인 받을 댕기기 바빴다고. 시간에보다 못 받았어요. 종신 때문에? 네. 2000년 초반에? 그때 이제 외국계를 통해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대요. 종신이라는 게. 네. 그때쯤에 외국계 통해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와이프들이 많이 들었겠네. 남편 모르게든 알게든. 근데 그거를 이제 감성 터치라고 해가지고. 기억나. 그때 광고. 와이프가 이제 혼자 자기 가정생활 하면서 이제 뭐 애들 데려다 주면서 남편은 같지만 뭐 그 설계사가 와서 뭐 이렇게 해주고 그 광고가 한 번 있었는데 내가 광고를 한번 봤어. 아마 무지 많을 거야 아마 그것도. 근데 그 하면서 이제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를 이제 쭉 설명해주면서 그거 할 때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입을 한대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얘기해봐. 재밌는 거는 난 정신 못 들어. 소장님이요? 뭐 하여간 얘기해봐. 돈의 여부를 떠나서요? 이론이 됐든 간에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못 받는 거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 일단은
설계사 입장으로 봤을 때 종신보험 들면은 만약에 10만 원짜리 종신보험 들잖아요. 월? 납? 네, 월납으로 보통 한 20년 납 하니까. 그럼 10만 원은 얼마야? 1년에 120. 120, 1200, 2400. 음. 그거 들면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게 한 달 보험료의 한 10배에서 많으면 12배까지 나와요. 100, 120. 네. 그리고 또 회사가 또 먹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거 이상일 거야 분명히. 그거 당연하지. 뭐 근데 하여간, 근데 웃긴 거는 만약 중간에 해약을 하잖아요. 2년 안에 해약을 하잖아요. 보통 생명보험 2년? 네. 2년 안에 해약을 하면 그 설계사한테 피해가 가요. 설계사가 받은 100만 원 있잖아요. 토해야지. 근데 회사는 안 토할 걸요 아마. 그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나 그게 궁금했어. 20년 냈어. 네. 2,400. 네. 그럼 나중에 그게 그냥 그 당사자가 파이로 하면 얼마를 줘? 설계하기 나름이야? 네, 설계하기 나름이죠. 근데 일단 나이가 많을수록 똑같이 1억 막 받는다. 파이로 당시 1억일 때 남자 25살하고 45세하고는 1억 드는 비용이 다르죠.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들겠지. 네, 더 금액이. 비용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20살에 20만 원씩 10만 원씩 냈어. 네. 뭐 30부터 10만 원씩 내서 60년을 내서 50살이 됐어.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되면 네. 1억을 줘? 오, 쓸만하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만. 와이프는 들어야겠네, 무조건. 자기적으로 들어야겠네. 남편.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봐도 만약에 20년 이내에 가면 그런 게 또 있어. 그런 보험이 있어요. 음. 정기보험. 그거는 이제 소멸성인데 되게 싸요. 싼데 그 기간 안에만 파이를 했을 때 받는 거. 종신보험은 진짜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 무조건 받는 거. 그러니까 종신은 20년 부어야 받는 거야? 20년 내에 가면? 가도 받죠. 오, 그럼 1억을 받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뭐? 보험 넣고 만약 보험회사 가가지고 뭐 만나서 넣고 나오는 길에 사고 당해서 하고 받는 경우도 있대요. 제가 이게 뭐 설계가 아니라. 종신은 그러면 그 당사자는 모르지만 하여간 가족 입장에서는 꼭 들어줘야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니즈가 올라가는 거죠. 아니 난 못 들어. 난 못 들어. 근데 소장님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소장님 만약에 이제 지금 미혼이시지만 지금 미혼이니까 그런 생각이야. 그죠. 만약에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아예 독신은 아니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아이도 낳으실 이 생각도 있으시죠. 그럼 나중에 어쨌든 뭐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좀 많아지게 되면 보통 이제 뭐 CEO 플랜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재산 많아지면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종신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좀 그래. 아니면 그거를 받는 걸 일시불로는 못 받게. 자식이요? 월별로 받거나 뭐 연별로 받거나. 그럼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럼 월별로 받으면 월마다 그걸 받으면서 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감사함을 알아야지. 한 번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억울하잖아. 난 봤는데. 근데 그게 생각해봐. 교육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또 이게 너무 한 번에 들어오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맞아. 그런 건 있겠다. 맞아. 이제 보니까 콜라 좀. 콜라 다 비었었나요? 하여간 근데 어쨌든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 무조건 들겠다. 종신보험을 많이 들었죠. 그거를 또 드실까요? 종신은 기본 들겠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이렇게 직장인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 답이 없지. 곤란하지. 진짜 자녀도 있고 그러면. 되게 애들이 있으면 이제 애들을 안고 막 이렇게 진짜 슬픈 미망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만 원씩 보면 1억인 거야? 금액이 비율이 20년 하면 그 정도가 돼? 글쎄 이건 아니요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야? 제 기억으로는 혹시 보험하신 분 안 계나요? 한번 그 보험하시는 분들 현직에 계신 분 아실 건데. 뭐? 1억? 난 그게 되게 신기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다 틀려요 그게. 왜냐면 보험에서 그게 있어요. 뭐 수율 경험 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아 얼마씩 내서 몇 년 살고 뭐 그런 게 있겠지? 몇 세에 죽을 확률, 응. 남자 몇 살 때 죽을 확률 이게 있거든요. 따져놨겠지?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확률이 커지면. 근데 중요한 거는 2,400 받고 1억 준다는 거 아니야. 네. 실제로 그렇게 준다는 게 난 신기하다 이거지. 사실 2,400 받으면은 응. 2,400에서 응. 설계사 떼어주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 2,400 어쨌건 받아서 네. 1억을 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하여튼 그 정도 비율은 돼요. 그러니까 한 거의 4배. 4배라고 봐야 되나? 근데 그 종신 같은 경우는 유지율이 높겠는데? 아니요. 낮아? 왜? 10만 원씩 내서 1억 받는데 왜 유지를 안 해? 근데 이제 응. 그게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입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응. 이제 설계사의 친분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그치. 많잖아요. 응. 꽤 유지율이 안 좋다고 알고 어느 있어요. 정도 그 반드시 딴 건 유지 안 해도 그건 유지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딱히 없겠다. 야. 그렇죠. 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이제 뭐 그래도 딴 것보다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깨야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남편이 필요 없어지다고 생각이 들면 유지 안 하겠죠. 50대가 넘었다거나 너무 오래 산다거나. 그죠? 도움이 안 된다거나. 근데 그게 유지율이 얼마나 될까? 글쎄요. 그럼 한번 쳐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쳐볼까요? 검색해봐. 네. 종신보험 유지율이라고 하면 치면 나오겠네요. 근데 그게 안 하려나 그 정보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그 유지율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3회차 뭐 10.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1년 그러니까 13번째 돈 내는 거요. 유지율이 82%. 25회차 2년은 66%. 많이 떨어지네. 3년은? 3년은 안 나오네요. 근데 그게 그 2년만 부어도 2년 이상만 부어도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해약하면은 이제 거기 그때부터 못 받죠. 그럼 그렇지. 납입기간 그러니까 예정된 납입기간은 다 돼야 되죠. 20년 납이면 20년은 10만 원씩은 뭐 10만 원. 20년 전에 죽어도 준다며. 네. 유진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네. 갔어. 네. 그럼 줄 거 아니야. 계속 그쵸. 내고 있었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4배를 준다면 4배를 준다면 4명 중에 1명만 유지해도 본전일 텐데 회사는. 그렇지?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그 2년 안에 2년 동안 사업비가 다 나가거든요. 설계사 수당 그리고 본사 뭐 사업비 다 나가는데 그 안에 그걸 다 뽑아요. 뽑힐 수가 없지. 한 달 10만 원, 1년 120인데 수당 1년치 120 주고 땡 2년치에서 자기들 먹고 3년치부터 남을 텐데. 아니요. 어떻게 남아? 사업비는 2년 안에 다 끝나요. 사업비 2년에 끝나지. 네. 왜? 당연히 10배 준다며. 10만 원씩. 근데 꼭 10배는 수당을 10배 준다고 치면 예. 1년 동안 10만 원씩 120 받아서 직원 주고 잡비 20만 원 썼다 치고 1년 끝. 그래서 보험을 초창기에 해약하면 거의 못 받는 얘기가 여기서. 보험 못 받지. 네. 그러니까 내 말은 1년치는 그렇게 하고 2년치는 회사 수익하고 3년치부터잖아. 네, 그렇죠. 자기들 돈 내는 게. 그게 그렇게 해도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구석이 없는데 어디서 남아? 낸게 뻔한데. 왜냐면 해약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해약했을 때는 안 주니까. 네, 안 주니까요. 남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웃긴 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경영생명표보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또 빨리 죽는 것 같아. 돈 나가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년 4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증권이나 이 금융 쪽은 3월 달에 회계 연도가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개정을 하죠. 그거를 동의 없이 해? 이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 보험이 좋다는 얘기가 갈수록 그게 계속 안 좋아져요. 옛날에 뭐 실비 100%였는데 90%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보험회사는 그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유리하게 바꿀 수밖에 없죠. 옛날에 들어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살다 보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음. 또 우리 서민들 생활이 또 팍팍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이벤트들로 아 이거 보험 깨야겠다 해서 깨는 경우도 상당히 꽤 있잖아요. 근데 보험에 중심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저희 연금도 있고 응. 연금은 한 5배 남아요. 5배 남아? 그러니까 5배 6배. 아, 월 납입금의 5배를 수당으로 준다? 네, 설계자 기준으로. 음. 10만 원짜리 10년 납입이니까 넣으면 한 50, 60 정도? 근데 그건 왜 적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실제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연금보험은 몇 년치야 보통? 몇 년짜리고? 10년짜리를 넣고 10년 납이 많죠 보통. 10년 납하면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얼마씩 받는다는 거 아니야? 네. 10년 납 10만 원씩 10년 납해서 네. 몇 년 뒤부터 얼마 받아? 아 이거 아시는 분 없나? 대략도 몰라?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참 그때 좀 힘 빠졌던 게 뭐냐면 아 그래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씩 낸다 해도 그때 뭐 한 달에 1년에 한 1,000만 원 받겠네? 한 제가 그때 한 20만 원 20대 때 20만 원 30만 원 10년 넣었을 때 한 4% 정도 이자라고 했을 때 복리를 굴러갔을 때 제가 한 30년 40년 후에 60세부터 한 30년 받는 게 1년에 한 1,000만 원? 1,000만 원 거의 한 3배 받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느낀 게 그래 복리가 이래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딱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때 물가는 그때 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물가 3배면 그래도 본전은 될 텐데? 본전이네요. 그러니까 본전 그러니까 내 말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지. 3배가 3배 정도 받으면 그렇죠. 그 정도 유지를 하면 근데 그동안 넣었던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그렇지. 그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쉽지는 않을 거고 그거 10년 동안 넣는다는 게 또 참 이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그 보험 계리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계리사가 뭐야? 이런 상품 짜는 이런 구조 만드는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회사에 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때 계리사? 당시에는 참 제가 설계사 입장에서 느낀 건 뭐였냐면 처음 갔는데 돈 준다는 거예요. 돈 준다는 거예요. 아 교육비? 교육 받는데 뭐 하고 하니까 뭐 한 거의 한 200돈 받고 뭐 하니까 어떻게 200이야? 100 준다며 한 달에. 거기에 뭐 이제 뭐 이거 뭐 처음에 뭐 넣으면은 뭐 더 뭐 보너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뭘 넣어? 가입을 시키면요. 한 달에 뭐 누구 하면은 보너스 뭐 이런 거 하니까 얼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처음 사무실 출근했는데 옆에 팀에 어떤 사람들은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더라고. 뒤집히지. 와 보는데 여자분인데 그냥 수수해요. 느낌도 키도 조그만 해가지고 웬만한 평범한 회사원보다 더 회사원 같은 느낌인데 막 영업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세련돼 굴절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수수하고 느끼는데 와 저 여자가 3,000만 원 4,000만 원씩 번다고? 와 눈 뒤집히는 거 20대에 막 와 그렇지. 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나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별거 없구나. 그리고 저희 막 보고? 지점장님이 그 여자분이 지점장님 친동생이에요. 그때 당시. 네. 근데 지점장님이 또 저희만 따로 불러가지고 교육 시켜주셨거든요. 뭐라고? 막 멘트 있잖아요, 멘트. 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그분도 이제 막 한 억대 연봉 거의 찍으셨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점장님 정도 가정도 그래도 한 가닥 하신 분들 다 그치? 가니까. 그때 당시에 참 저 듣고 아 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 참. 아유. 근데 그런 너네 기수 뭐 30명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겠네? 향후에? 잘하는 사람들이요? 한 명, 두 명? 야 근데 난 그것도 궁금해. 그 30명 중에
자기 보험 안 넣은 애들이 있을까? 없어? 거의 거의? 저는 거의 95%는 무조건 낸다고 봐요. 그럼 보통 사실 직원을 뽑으면서 보험회사는 이미 득이네. 그게 음, 제가 어디서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음,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인의 풀이 일단 200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 퍼포먼스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압박하고 뭐 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 돈 자기 회사가 주는 교육비나 이런 것보다 회사가 버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그럼 직원 아무나 뽑겠네. 그러면. 네. 아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 제가 만약에 거기 직원이잖아요. 소장님이 이제 제 지인이면 아 형님 요새 놀고 계세요. 같이 형님 양복 입고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오세요 형님.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끝. 형님 다음 달 2일 날 강남역 어디로 오세요? 난 따로 뭐 면접이나 뭐 아니면 뭐 시험 같은 게 있을 줄 알았어. 면접은 보고 시험도 있죠. 어. 시험은 이제 거기 다니면서 이제 그 설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만 공부하면 보통 따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은. 오늘 내가 진짜 배고픈 거야. 지금 먹는데 치중을. 계속 먹고 있어. 이런 적 처음이야. 근데 네. 근데 그런 교육을 받고 너도 그 활동을 하면서 네. 예, 오늘 이 피자는 피자이라고 역삼동에 제가 가끔 시켜 먹는 그런 피자입니다. 맛있어요. 혹시라도 진짜 이거 혹시라도 강남 오실 일이 있어서 피자 드시면은 피자이 먹어보시면 강추합니다. 강추.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 나다. 그런데 그렇게 그 네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보험이나 이런 것들 좋아서 가입도 하고 뭐 가족들도 시키고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된 거지? 영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면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진짜. 왜? 뭐가? 저는 제가 영업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게 되는 타입이었는데 현실의 벽은 냉정하고 거절의 벽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굽신굽신 내면서 막 진짜 그때 당시에 남대문에 이 겨울에 야간에 막 그 돌방도 해보고 막 했거든요. 남대문 가가지고 이미 다 할 사람 했겠죠 그때. 그때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아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매출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저는 그만뒀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잘해요. 근데 그 사람만 잘해요. 거의 한 지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명? 인데 그 중에서 1,000씩 계속 찍는 사람들 한 2명, 3명? 소득을? 네.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뭐? 제가 는 일단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한 실적이 한 1,000만 원이다. 근데 그게 뭐 한 번에 돈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받아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야? 네. 회사는 목돈 주는 게 또 리스크잖아요. 또. 몇 번에 나눴죠? 한 10개월, 1년? 처음 전체 100에 처음에 한 70% 주는 데도 60% 주는 데도 있고 그걸 이제 뭐 얼마큼 나눠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받는 이런 식으로. 처음 한 번 뭐 60, 70% 주고 나눠서 준다? 네. 한 10번 정도로?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을 한 400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100이 아니라 80%만 받아요. 많이 해야 100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10만짜리 넣어도 뭐 한 매출 800 이상 넘은 사람은 100% 다 받는 구조고 뭐 600 못 찍은 사람들은 뭐 한 80%? 그렇게 못 받고? 네. 결국에는 그 돈이 다 이제 누구한테 가겠죠. 물론 그만큼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값도 있잖아요 사실. 그치? 사무실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렇지. 보통 보험회사들이 또 땅값 높은 데 다 있잖아요. 또. 그치? 서울역도 비싸지 않나요? 당연히 비싸지. 저 서울역에 있었거든요. 서울역 그 대우 빌딩
그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빌딩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기억으로 시작한 빌딩인데. 뭐? 근데 아 엉큼 사건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PD. 맞아요, 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 생각했죠. 아 내가 실적을 못하니까 저는 제가 100% 받아본 적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해요. 네가 못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응. 제가 못했죠.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게임이다. 나한테는 난 안 되는 게임이다. 왜? 아 이미 지금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뭐 할 사람도 없고 예전 사람들은 되게 쉽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다 배부른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해봤자 그런 느낌? 아 엉큼상큼님이 상큼엉큼으로 바뀌셨네요. 아 이게 성하고 이름하고 바뀌는 거죠 이게? 맞아. 근데 어디 가나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몸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가 말한 것처럼 경쟁 뭐 그거를 떠나서도 잘하는 사람이 분명 있는데 네네. 제가 봐도 제가 못했다고 봐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짜 실력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진짜 판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사람 심리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거나 이제 내가 원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뭐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난 예전에 보면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이제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리크루팅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 당연하죠. 왜냐면 그 풀이 좋으니까. 당연하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죠. 남편이 삼성전자 다니는데 나 집에서 이제 뭐 이제 놀아. 무조건 들어야죠. 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직원으로 뽑아?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거의. 데려가고 싶겠지. 만약에 삼성전자 다니는데 남편이 죽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미망인? 안 되지. 이제 좀 과도한 그게 예이긴 한데 저도 예전에 2000년대 확실히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많이 그랬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 많이 스카우트 해간다고. 지금도 그러더라고. 당연히. 그러겠네요. 그럼 지인들, 동기들 뭐 이렇게 가입시키면 그리고 제가 군대 후임인데 2개월 후임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포스코 PNS를 들어갔을 때요. 그래갖고 그 형이 저한테 회사에서 연금자 들어가는 보험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뭐 왜? 어디 교보생명에서 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어쨌든 난 그 지인한테 듣고 싶으니까 와서 좀 해달라.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연금자만 들어가면 된다. 갖고 오래요. 했잖아요, 그래갖고. 대기업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야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네가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이고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득일까? 득이요? 득일까? 이거는 뭐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제가 영업하는 입장도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한데 케바케 아닐까요, 이것도?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득 아리까리 한데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 그렇죠. 이제 실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종신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연금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장성이나 이제 아니면 그 연금성 그리고 뭐 그 목돈 만드는 뭐 이런 쪽 그거랑 난 다르다고 봐. 저축보험 같은 거. 근데 보장성은 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네. 나도 사실 지금 보장성 보험 든 지 꽤 됐는데 좀 됐지. 실비보험 하나. 실비보험이 있는데 보험 있는 건 실비보험 하나 있는데 사실 1년에 내는 보험료가 100 넘는 것 같거든? 100 넘을 거야. 제가 알기로 7, 8만 원 정도 된다고 한 하는데 8만 얼마짜리? 그때 든 게? 8만 원이면 한 100 딱 되겠네요. 근데 내가 1년에 보장 받는 게 해봐야 뭐 10만 원 내외일 거야.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더 돼? 작년에 좀 있었다. 그때 치료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었지? 이거 한 번 하는데 그때 20이었지. 20만 원. 그거 한 2번 했는데.
저도 세 번. 그러더라도 하여간 나는 그거보다는 적은데 낸 거보다는 훨씬 보장받는 게 적은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엔 그런 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내는 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왜? 실비는요. 응. 갱신이잖아요. 몇 년마다 갱신해? 그 쭉 가는 거 아니야? 그럼 3년에 한 번씩 갱신이야? 여러분 실비 갱신이죠? 어... 갱신 되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대치동에 들리셨다고? 그러셨구나. 어제 네 맞아 어제 소양님 대치동이니까 소양님이랑 현장 저녁에 갔다 왔는데. 맞아 밤에 10시쯤 그럼 맞을 거예요. 실비가 3년마다 무조건 갱신이라고? 별 의미가 없네 그러면. 완전 큰 병에 걸리면 그럴 수 있겠다. 땡큐죠. 병 걸렸는데 땡큐라고? 그 가운데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거지.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중에 근데 난 실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3년마다 갱신이면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많이 아플 경우에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그게 이제 그 보험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아프면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계속 병원 가는 횟수도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보험료 받는 거 몰라? 만약에 이제 전체 사람들 중에 좀 과도하게 병원을 좀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그럼 나도 올라간다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나 일단 그래도 난 실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저도 그런 주의예요. 근데 그 외의 보험이나 뭐 그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난 많이 회의적이거든. 저도 그래요 사실. 그게 일단은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얼마를 뭐 10년 부은다 아니면 10년 붓고 나서 그걸 받는 게 15년 뒤다 20년 뒤다 이런 거 있잖아. 나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 거의 있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힘들었어요. 그래? 근데 이게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적게는 뭐 두세 개, 세네 개에서 많게는 뭐 열 몇 개씩 가입하는 분들을 봤는데 네, 맞아요. 보장성 빼고 네. 나머지가 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내가 몇 번 봤는데 저축성으로 저축성이랑 그 뭐야 이거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저축성이랑 그 뭐야 그거 뭐 연금성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막 5년 7년씩 유지했는데 본전이야. 그러니까 네, 수익률이 1년에 막 1점 몇 프로 따져보니까 뭐 5년 됐는데 한 6%? 그 별 의미가 없는 수익률인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 왜냐면 보통 연금 그 저축 상품이 제가 일할 때는 3, 4%였거든요. 이율이 이자가 공시율이 그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원금 찾는데 5년 6년 사이였어요. 5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원금 받으려고 금융상품 가입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데 내 말은 원금 본전 찾으려고 재테크하진 않잖아. 그렇죠. 애초에 본전의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이면 110, 120을 만들려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데 그렇죠. 내가 100을 부어서 나중에 찾는 게 100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치? 그리고 이제 100을 받는 데까지 내가 100을 부었어. 100을 부었는데 이 100을 찾는데 10년이 걸려.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 사이에 기회비용도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거고, 물론 그 돈을 모으는데 10년 동안 불입했기 때문에 10년 뭐 한 번에 넣고 뭐 10년을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 뭐 기회비용이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동안 꾸준하게 얼마씩 넣는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큰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넣어서 이후에 뭐 10년 이후에 받거나 우리가 처음 뭐 불입했을 때보다는 뭐 그러니까 그 10년을 부으면 10년 끝나자마자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 또. 네네네. 바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원금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구입해서 연 1% 정도라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에 현저하게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우리가 플러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가치는 플러스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해지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많이 난단 말이지. 금융상품으로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상품으로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유지를 하면 그래도 본전에서 플러스는 될 거야. 근데 그게 과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수 있을까? 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고 보거든. 현재요? 종신은 모르겠다. 죽어서 받으니까 죽어서 그게 뭐 여러 배, 뭐 훨씬 몇 배가 나온다면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금융상품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는 건 난 없다고 보거든. 종신보험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가족한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100을 불입을 했어. 100을 불입을 했으면 100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100을 냈는데 찾을 때 그 기한이 뭐 2년 미만, 뭐 3년 미만 정해져 있는 그 기간 안에 찾으면 찾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니? 금융상품을요? 한 80% 되니? 2, 3년에 찾는 건 없어가지고. 아, 없어? 보험 상품 중에 어. 2, 3년 안에 찾게 돼 있는 상품은 아니 찾으면. 찾으면 그 환급률이요? 음. 그나마 이게 음. 제가 할 때 당시에 2010년도, 12년도 이때 당시에는 그 환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금감원에 이게 그나마 좀 덜 먹는 걸로, 그러니까 수당이 결국 떨어진 거죠. 수당에다가. 옛날 맞아 수당 높다고 얘기해 줬어.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좀 그나마. 몇 프로나 돼? 너 그때는 몇 프로 됐었니?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0%, 20% 사이사이? 그 정도? 2, 30% 찾는다고? 네. 아, 2, 30% 떼고 받는 게 아니라? 2, 30% 100 중에 제가 100만 원 냈으면 2, 30만 원 받아요. 그게 상실감이 상당하죠. 종신도 상품에 따라 파이로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네, 있긴 있어요. 파이로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아? 종신에 CI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1억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 1억인데 파이로 했을 때 1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대한 뭐 암 같은 거, 내 심장 거의 간 거에 준하는 뭔가. 그럴 때는 그거를 미리 주고, 제가 이제 뭐 해서 그거 했을 때 뭐 5천 받는다 그러면 5천 받고 이제 파이로 했을 때는 없는 거죠. 숨 마시는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을 받는구나. 이러니까 좀 땡기죠. 종신번호 안 내? 이런 느낌? 별 의미 없네. 어쨌건 본인에게 별 의미 없는 걸로. 중요한 건 어찌됐건 우리가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는 게 본인은 의미가 없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네. 참 좋네. 엄청 좋네. 뇌사가 되거나 이제 암미돼서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몇 개월 산다 이럴 때는 얼마 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내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암 판정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거죠. 거의 이제 사형 선고 왔다, 아니요, 몇 개월 산다. 사형 선고도 아니고요. 저희 이모부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파이로 안 하시고 담낭암이셨는데 치료되셨어? 그때 7천인가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치료비 쓰시고 사시면 나중에 1억 받기로 했으면 나중에 3천만 받는 건가? 7천을 다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억 받기로 했는데 7천을 받았으면 나중에 3천 받나? 뭐 그런 식인 거죠. 형태로는. 근데 일단은 그 치료비로 다 하시고 그걸로 집 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여간 그거를 이렇게 봐. 우리가 플러스 되려고 하는 재테크인데 연금이나 이런 것들 1년 내에 우리가 해약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크잖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했을 때 20, 30% 받았다면 지금은 1, 2년 내에 찾으면 한 50%?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많이 받아야 5, 60% 받는다는 건데, 그거를 물론 그거대로 정해진 기간대로 매달 납입을 해서 기간을 채운다면 본전에서 플러스 얼마 될 텐데, 그렇죠. 나는 애초에 그게 플러스 얼마 된다는 것도 사실 플러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고 보고, 마이너스 된다는 것 자체가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는 뭐랄까? 재테크적인 측면으로 보기엔 재테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그 자체를요? 생각을 해봐. 내가 10만 원씩, 내가 100만 원 냈어. 플러스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뭐 2년 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좀 약간 플러스가 예를 들어 10대일게 5대에서 받을 수는 있어. 네. 플러스가. 네네. 근데 플러스가 10대일게 마이너스 12대에서 받았어. 이건 재테크라고 보기 어렵지. 그렇잖아. 예를 들면 너가 뭐 한 100만 원 있다 쳐. 네 돈을 늘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더 알뜰하게 쓰고 그 돈을 아까워서 잘 빌릴 사람은 너겠니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겠니? 저요. 그치.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키워서 준다는 거잖아. 개인이라고 하겠어? 맡기겠어? 개인이면 조금 안 맡긴다고.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 같은 거 해가지고 개돈 개돈 그거 뭐라고? 참 큰일 날 뻔했네. 단어가 그런 것 뿐입니다. 개와 같은 그런 지인들끼리 하는 거. 개돈 할 때. 그래, 내가 말한 그거였어. 그런 그게 아니었어. 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개인들한테 맡겼다가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개인은 그게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게 그렇잖아. 개돈의 개가 그런 거잖아요. 개, 아 개. 개와 같은 것들. 근데 그게 개하다가 날르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근데 금융회사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신뢰가 가잖아. 광고도 옛날에 막 그 네가 말하는 것처럼 삼성. 금융회사는 네. 양복 입고 네. 깔끔하고 보이고 왠지 신뢰 있을 것 같고 옛날에 뭐 대신증권 이런 데는 막 큰데 믿을 시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 금융회사 왠지 깔끔할 것 같고 그런 그 신뢰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거기 맡기는 건데 사실은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란 말이지. 그럼 거기서는 생각해봐. 10만 원씩 불입하는 거를 우리가 가입을 했어. 그럼 그걸 가입시킨 사람한테 12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수당을 줘. 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죠. 회사 수익에서 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결국 내가 불입한 돈을 그 사람에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회사 수익은 그 플러스 얼마로 또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2, 3년 내에 찾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나는 수밖에 없어. 그 가입시킨 사람도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그걸 해약이 들어오면 되받고 내야 되잖아. 자기 받은 네네네. 수당 토해내야잖아. 네. 그러면 그런 수당을 토해냈는데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밖에 못 받아. 그럼 직원은 나를 가입시켜내는 돈을 못 갖고 왔어. 근데 난 50%야. 그럼 50%인데 그 50% 나머지 50%는 어디 갔냐 이거지. 그럼 회사에서 수익으로 갖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회사가 수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돈을 갖고 와서 수익을 냈어. 그럼 낸 수익을 즉석 식빵집 잘 되는 것 같은데 직장 간다고 창업? 아 요 얘기만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창업 요번에 저희 소장님 찍으신 영상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그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다 보면 하여간 그 돈을 누군가에 맡겨서 그 사람이 재테크를 해줘서 불렸다면 자기가 먹을 거보다 먼저 돈 준 사람 걸 챙겨주고 나서 그 다음 남는 걸 자기가 갖겠어? 아니면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거 좀 주겠어요? 뭐 생각해 당연한 얘기인데. 나는 이게 심도 있게 생각해봤을 때 제가 보험회사라면 보험회사에 그 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러면 저는 그럴수록 더 보험회사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내 거 챙기고 그다음 나머지 소비자.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동업을 할 때도 네, 이건 그 얘기 요것만 끝날. 동업을 할 때도 두 사람이 동업을 하잖아. 네. 두 사람이 돈을 예를 들어서 됐어. 이 사람이 7대고 얘가 3을 됐어. 얘 2를 덜 됐잖아. 네. 근데 7대 3이니까 돈은 얘가 2배 이상 더 됐잖아. 네. 그럼 얘가 몸으로 떼는다고 하고 가게 운영을 해. 네. 예를 들면 네. 운영을 하잖아. 그럼 얘는 왔다 갔다 가끔 한 번씩 해. 이렇게 돼서 이 식당이 잘 됐어. 네. 누가 돈 벌 것 같아? 돈 많이 번 거는 7이죠. 그럴 것 같지? 택도 없어. 아 그래. 얘가 들어오는 돈을 다 식당을 운영을 하니까 돈을 운영을 할 거 아니야. 얘가 돈 많이 벌리면 얘 7 정확히 떼줄 것 같아? 이 식당은 잘 되잖아? 7이 100% 손해야. 왜 손해인 줄 알아? 이런 게 안 돼도 7이 손해야. 안 되니까요. 네.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 망하면. 네. 잘 돼도 7이 손해야. 그만큼 뭐 하는 잘 되잖아? 얘가 안 된다고 돈을 잘 안 줘. 지가 먹으려고. 조금 줘. 창고 같은 거 얘가 다 알잖아. 얘가 뒤늦게 가잖아? 그럼 직원들 다 섭외해가지고 얘 찬밥 핀대 만들어. 그리고 7인데 장사 안 되고 권리금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7 다 안 주고 한 4, 5 많이 줘야 4, 5 적게 주면 2, 3 주고 얘 내보내고 지가 다 먹어. 돈을 직접 지가 관장을 하고 있으면 이거를 100% 이렇게 주기 힘들어. 이렇게 해서 그 팽겨치는 사람 많이 봤어. 여러 보셨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얘가 보험회사야 쉽게 말하면. 네네 맞아요. 여기다 맡겨놓고 돈 잘 되면 나한테 주라는 구조잖아. 애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고, 그치? 많이요. 갈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다 읽어볼 수도 없어 사실. 아우. 그러면 여기서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고 남는 거 조금 주는 형태야. 애초에 재테크가 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서 아니면 연금상품이나 뭔가를 가입하면 개인이 부자 될 것 같아? 보험회사 부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좋은 거. 당연히 보험회사 부자 되는 거지. 내가 내 돈을 운영하는 게 난 맞다고 봐.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그게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는지는 눈으로 보인다. 확실히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냥 어딘가에서 이자 받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뭐 금융상품으로 돈을 번다?
그 저번에 연금보험의 진실인가 뭐 보험 진실해가지고 뭐 다들 그 조건이 됐는데도 안 주고 보험회사에서 뭐 가가지고 막 문질러버리고 뭐 빵 좀 사다 아니 빵이 아니라 그 과일 좀 사다 주고 막 이렇게 그냥 소송하라고 하고 그 작은 글씨로 소송 걸고 변호사 사서 변호인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돈을 안 준단 말이지. 어차피 변호사 비용 더 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본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 안 들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돈을 누군가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 사람이 알아서 불려주길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조금 주는 정도 아니면은 많이 벌려도 안 주지. 많이 벌린다고 해도 실제로 그 돈이 얼마나 벌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정보를 보지도 못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다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돈을 그렇게 뭐 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 거의가 아니라 못 봤. 나는 못 봤다고 봐. 얘기 한번 아. 해볼까요? 빵집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식빵집이야, 식빵집. 아 이게 식빵집, 맛있는 식빵집 뭐 줄 서는 데도 있지. 근데 이게 글쎄 나 같으면 어쨌거나 안 해. 왜요? 뭐 왜 안 하냐고? 네. 왜 안 할 것 같아? 뭔가 있겠는데 또. 잘 봐. 네. 응? 네. 이창호 바둑둠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그 뒤에 그렇죠. 또 누구지? 세돌. 이세돌. 네. 또 이번에 컴퓨터랑 붙은 게 누구지? 그게 이세돌. 아 이세돌이야? 네. 그럼 우리 아이도 바둑 시켜야 돼? 근데 우리 아이가 축구를 잘해. 근데 바둑 시켜야 돼? 근데 그런 확률은 워낙 또 희소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 조금 확률이 더 크지. 좋지 않나요?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그 뒤에 준비돼야 할 것들이 있잖아. 공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네. 빵집이 잘 돼. 그럼 그 빵집을 내가 바로 가지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 빵집이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 빵집을 인수하면 되잖아요. 인수하면 되지. 겁나 비싸게. 걸리면 이빨 주고 안 팔 수도 있어. 잘 되게 만드는 데까지. 잘 되게 만들려면 입주 좋아야지, 권리금 있어야지,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그치? 네. 그러면 빵집 차리려면은 뒷골목에 뒤에 뒷골목에 차릴 수 없다고.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어야 돼. 그럼 거기서 찾아야겠지. 네. 상권에서 나와 있는 데를 그 뭐 임대 나와 있는 데를 넘길 때를. 네네. 그럼 한 군데 보고 한 군데에서 바로 잘 돼? 되면 좋지만. 네.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게 된단 말이야.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시간이 또 걸려. 네. 그리고 이제 정해졌어. 인테리어하고 빵만 만들면 무조건 팔릴까? 뭐 전단지 돌리고 해야죠. 2,900원. 잘하시는 분들이네. 그 2,900원 팔리면 얼마 남을까? 밀가루 많이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그게 종일 줄 서서 팔리면 몰라도 줄 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을 쓰는 시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모르지. 프랜차이즈인데 손쉽게 배워서 할 수 있다. 난 더 안 해. 엉큼상근님 결정적으로 맞대요. 이분들 얘기하시는 게 맞네요. 2,500원짜리.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괜찮아. 괜찮은데요? 근데 네. 잘 생각해봐. 네. 내가 쉽게 시작하면 딴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대치동에서 이제 이게 있는데 조금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프랜차이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몇 미터 이상은 뭐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프랜차이즈일 때. 아. 다른 프랜차이즈는 안 들어와? 비슷한 것들이 분명 잘 되면 생긴다고. 옆에 생겨, 옆에 생겨, 뒤에 생겨, 앞에 생겨. 이게 그 하루에 몇 번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빵이 나오는 시간에 대부분 줄 쓴다고 그러는데도. 절대 안 해. 그 한 번에 이게 빵 나오는 시간이 하루에 10번 되나? 10번 안 해도 2-3시간 걸릴 텐데. 정리하고 팔고 만들어. 월 1,000만 원 이상 손수입. 와, 더욱한다. 더 안 해. 잘 되는 집 기준일 거라고 그게. 엄근상관님은 이게 월 수입 1,000만 원, 순수입 1,000만 원이 어떻게 얘기 들으신 거예요? 이게?
주시나 이런 게 주시는 이미 있죠 대치동에. 나 같으면 안 해. 절대. 프랜차이즈를 해서 월 1,000만 원을 벌면 본사에서 가만 안 둬. 주기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그게 뭐 SPC나 뭐 빵집. 그리고 지금 이런 정도 빵집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란 말이야. 곽수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좋은 얘기만 있다면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지금 좋은 얘기만 이분이 얘기를 하셨잖아. 네. 줄 서서 먹고 매출이 좋고 한 달에 얼마 번다. 맛있고. 이게 좋은 얘기만 들었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걸 듣고도 그걸 알고도 그안 좋은 데도 어느 정도 찾아봐야지. 안 좋은 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운칠기삼. 야. 목칠기삼. 목이 좋아야 된다. 목칠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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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그래도 3 들어가네요 그래도. 목칠기삼. 이게 목칠기삼. 목이 좋으려면 그만큼 권리금이랑 월세 쓸 텐데 보증금이랑. 월급보다 많이 벌겠죠.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내가 뭐 한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것보다 1,00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된다면 그게 실제로 누구나 쉽게 해서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다 그거 하지. 근데 요식업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는 좀 이게 자재나 뭐 이런 것들도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좀 편한. 그만큼 돈이 들어가지.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만약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할 거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몰라도 식당을 하진 않을 것 같아. 식당은 월급보다 많이 벌겠다는 이런 소극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상당히 위험한 난 발상이라고 봐. 10평 규모의 B급 입지 권리금 2천 정도? 2천이면은 보통 알바분들 요새 알바 또 올랐잖아요 또 최저시급. 난 안 해. 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 상세한 정보를 알면은 모르겠어. 네. 근데 요 정보만 갖고는 좋은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 하긴 맞다. 저도 생각해봐. 이거 지금 권리금 2천에 보증금 5천, 뭐 10평 정도 보증금 많아봐야 5천이라고. 가게 보증.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많이 들어가봐야 뭐 한 5천 들어갈 거라고. 1억. 뭐 1억 5천 들어간다 쳐. 1억 5천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그 프랜차이즈 하려는 사람도 줄 설 거야.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생활은 돈이 안 들어가? 월급이 나와? 네. 내 돈 까질 일이 없어. 리스크는 없죠. 회사가 뭐 한 달치 정도 못 받을 수 있겠지. 뭐 길면 3개월치. 근데 프랜차이즈는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집을 차려서 했어. 잘 됐어. 1,000만 원 한 6개월 벌었어. 1년 벌었다고 쳐. 1억 2천. 근데 내가 들어간 게 보증금 2천, 보증금 5천, 권리금 2천,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5천이라고 1억 2천이라고 쳐. 내 1년 벌어서 1억 2천 됐어. 본전 찾았어. 그 뒤부터 무조건 플러스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장사 계속 잘 된다면은 괜찮아.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럼 권리금 말고 못 찾아. 한 7천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거야. 빵이라면은 더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나 같으면은 글쎄 B급지가 그렇게 줄을 쓴다? B급지에 줄을 쓴다? 근데 B급지에 내가 줄을 세웠어. 잘 되는 거 보고 그 동네에서 누가 A급지에다가 들어가는 길목에다 하나 차려. 끝나. 영원한 경쟁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본전 찾을 수 없어. 깊이 들어가겠네요. 못 나와. 왜냐면 제가 여기 선릉에서 있는 게 한 이제 4년 5년째 됐는데 제가 강남에 저는 토박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느끼는 게 뭐였냐면 어른 돼가지고 왔는데 강남은 진짜 가게들이 진짜 많이 바뀌는 거야. 특히 여기 선릉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바뀌는 거야. 10평 내외 한 20평 내외 잘 바뀌어. 와 진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그 원래 가게를 했던 사람 몇 천씩 날리거든. 4, 5천은 기본이야. 어마어마하게 깔고 나가는 거네. 4, 5천 기본. 큰 가게는 몇 억씩.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금 받아서 내가 사장
뭐 이렇게 해서 큰 가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 아우 아름답죠. 그치? 아름답죠. 그치? 직장 동료들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막 아유, 한번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1년 뒤부터 속상해. 손님 없어봐 피말라. 자영업은 일단은 그게 정말 확실한지는 사실 이거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네네. 근데 이게 거의 맞아. 거의 맞아. 왜냐면 그런 게 없거든. 잠깐은 할 수 있어. 잠깐은 실제 차려가지고 한 6개월 그럴 수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잘 되더라도 주위에 생긴다는 얘기야. 주위에 생기는 거 감안하더라도 내가 옆집에 바로 생기더라도 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뭔가가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쉽게 배워서 쉽게 했어. 얘도 쉽게 했어. 쟤도 쉽게 했어. 한동안 어떤 프랜차이즈는 막 생긴단 말이야. 네네. 서로 경쟁하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뉴스하고 요새 좀 방송도 나 그지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뭐 좀 잘 되면 그걸 꼭 뭐 이상한 거 같고 취재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방송을 많이 보니까 방송에서 꼭 이상하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주저앉잖아. 몇 개가 그랬단 말이야. 그 뭐 카스테라도 그렇고 뭐 그때 벌꿀 아이스크림 다 작살났잖아. 완전 잘 되게 막 시작할 때 본사도 그러네요. 백종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리를 잘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경쟁자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당장 오늘 내일 장사는 한 번 하면은 6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년을 가야 되는데 그 몇 년 안에 그런 게 중간 안에 탁탁 생겨 한 2개 생기잖아? 네. 그럼 나누기 3이야. 네. 매출.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집은 재밌었는데 줄 안 서면 안 가. 맞아. 딱 그렇기 비례하지. 때문에 나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 지속적으로. 그럼 아니, 잠깐은 그거는 돈 번다고 볼 수 없지. 1억 5천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몇 개월 벌었다 쳐. 그게 그럼 뭐 4, 5년 간다면 몰라. 4, 5년 절대 못 가. 저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 딱 그래요. 들어가잖아요. 지인들이 일행을 소진하잖아요. 알아 그때까지 사실은 3개월이 최고 매출 찍을 때. 네. 그리고 한 6개월 되면 까지기 시작해. 그리고 1년 안에 웬만하면 어정쩡한 애들 그만두고 2년 넘어가는 애들 힘 빠진 애들 네. 그 중에 유독 치고 나가는 애들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상황이 되지. 네.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 직원들을 뽑아서 얘네들이 영업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뻑 넣고 얘네들이 지인 털어먹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다 쓰고 아니면 나가는 건 알아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원래는 저거나 똑같아. 그 뭐야 기획부동산이랑 똑같은 방식이야 사실은. 기획부동산 그래요? 기획부동산 직원들 뽑아서 교육시키고 출금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거나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사거나 그러고 나서 그 수당 주고 나서 자기가 수당 받았는데 알고 보면 비싸게 산 거고 그러고 나서 못 버티다가 나가고 다음 직원 뽑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해야 될지 말하고 세 가지가 뭐였죠? 해야 될 거 해야지 말아야 될 거. 기획부동산? 네, 세 가지. 맹지랑 맹지랑 기획부동산이랑 또 하나 있었는데. 논 산이었나? 산. 하여간 이런 거 그러니까 글쎄 쉽게 돈을 번다? 뭐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근데 어쨌든 채팅 보면은 즉석식빵집. 네,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쨌든 내가 간단하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매력적이지. 네. 다른 사람도 근데 현실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요새 뭐 현실 쉬운 예로 푸사에서 보는 사람과 실제로 만난 사람 같아? 푸사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아. 실제 같아? 특히 인스타가 많이 그러죠. 그것도 이력서에 본 친구랑 면접 보러 온 친구랑 달라. 사진이 달라. 그렇죠. 누구지? 이 셋이 온 사람인가? 이렇게 된다고. 이 두시 사람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너무 괜찮지. 네. 뭐 1억 얼마 들여가지고 뭐 B급제 구해서 월세 뭐 저거 뭐 한 10평이면 안 와봐야 한 300 뭐 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정도에 들여서 뭐 매출이 뭐 한 2,500 나오고 하면은 괜찮다. 인건비 하고 뭐 2,500이면 월세 뭐 한 300 낸다고 치더라도
뭐 2,200 남고 2,200에서 인건비 주고 자재비 빼고 그럼 한 1,000만 원 가까이 남는다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자영업에서 아주 잘 되는 거야. 그 거의 A급인 거예요. 아씨 A급이지. A급이지. 야 가게를 그러니까 대박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대박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또 하나 차려 또 하나 차려 네. 또 하나 차려. 이 5개가 다 대박 날 것 같아? 어려워. 극히 되면 극히 힘들어. 와 그러면 자영업 잘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난 생각해. 상당하신 분들이에요. 그치. 와. 얼마나 피곤한데. 와 그럼 여기 저희 현능역만 해도 잘 되는 집 몇 군데도 있잖아요. 음. 순댓국집 여기 감자탕집 이런 집들 사장님들 대단하신 거네요 진짜. 대단하지. 상당히 실력이 있으시죠. 대단하지. 와 존경하는 분들이네 진짜. 그럼 대단하지. 대단한데 난 하고 싶진 않아. 그 되게 그 뭐지 그 되게 막 병도 많다고. 그치. 밥 대 밥 못 먹고 항상 신경 가게 쓰. 그래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도. 쓸 시간이 없지. 언제 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는데 못 써. 아 뽕족의 버금가는 그쵸 선능한 뽕족 뭐 저기 배감 순대 농민 신동궁 뽕족의 버금가는 뽕족의 버금가는 족발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을까? 이게 개인이 하기 나름인데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나름인데 누가 잘 된다고 해서 따라해서 되는 걸 난 못 봤거든. 아 그 뭐 좋은 아이템 없을까요? 아 있으면 누가 또 했겠죠 그거. 아니야 이제 뭐 분명히 있겠지인데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그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레시피 알려줬어. 백종원처럼 맛 나온다고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그러면서 다 채운다고 해도 실수 안 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불 조절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거 따다다닥 맞아야 되는데 그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더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신 이거는 검증을 해보려면 좋은 것과 나쁜 거를 다 알고 그 중에 그래도 할만하다고 하면 몰라도 그리고 그래도 할만하다고 한다면 그만한 입지를 또 찾아보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돈 벌면 메리트 있는 카페 차리고 이거 거의 혹시 여자분이시죠? 여자분들 거의 이거 다 로망 하나 갖고 있던데. 그렇지. 이거 나만의 특색까지는 그런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 로망을 실현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 그러면 이 로망을 로망 세우신 분들이 로망을 이루신 분들이 그 실패 확률이 한 100에서 얼마 정도 되는 로망? 이 로망을 잃었어요. 잘 생각해봐. 잃었어요. 너 잘 생각해봐. 네. 로망을 잃었어. 네. 어? 잘 봐. 여기에서 로망이 뭐냐면 뭐야? 메리트 있는 카페를 차리고 싶은 게 로망이라고. 네. 차리고 싶은 게. 돈 안 벌어도 된대요. 뭐 나는 내가 그거 재밌는 거만 된다. 뭐 유지만 하고. 카페를 차리고 싶은 게라니까. 네. 잘 되는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카페를 차리는 게 그 목표라니까. 아 차리는 사업자 등록증 내고. 봐봐. 차리는 것까지 목표야.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있어. 못 내려와. 히말라야 올라가는 것까지 목표인데 못 내려온다고. 차리고 나면은 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올 수 있지만 이거 차리고 나면은 그만두기까지는 힘들어. 이미 있는 브랜드로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미 있는 브랜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차리잖아요.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차렸어. 네. 작은 가게로 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 부정적인 걸 알고 긍정적인 걸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부정적인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작은 걸 차리면 네. 직원 두기 애매해. 한 10명 정도 말하는 거죠. 왜냐면 작으면 인건비 뛰기거든. 줄 서서 먹지 않는 이상.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치. 창고에서 가게가 커야 사람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테이크아웃 많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차려도 돼. 그 메리트가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빵 이거 맛있어. 간단히 배워서 할 수 있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옆에 생기더라도 내가 그 집보다 뭔가 뛰어난 게 있으면 해도 된다니까?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옆집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뭔가가 있어야겠지. 시장이 인정할 만한 것으로. 그렇지. 그렇죠. 직장인을 위한 카페 서울에 직장인을 위한 카페? 직장인이 많은 데 있어야겠네요. 직장인이 많은 데 있으려면 땅값이나 월세나 권리금이 비쌀 거예요.
결국 그 월세로 가네요. 아 서울엔 없는 카페 같은 거? 뭐야? 직장인을 위한 카페. 서울에 없는 뭐 있을까? 떡볶이 대박집 보면 그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뭐 야채 과일 뭐 고기 다듬고 육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수원에 저번에 TV 나왔는데 응. 수원 그 성균관대학교 응. 그 뒤쪽에 라면집인데 응. 육수를 만드는데 진짜 와 홍합 말린 거부터 다 빻아가지고 그거를 가루화 해가지고 만드는데 거의 한 몇 시간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잘 됐어. 네. 근데 2호점을 차렸어. 2호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잘 되는데요? 맛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왜요? 뭐 그거는 글쎄 내가 그걸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위치에 그 가게니까 잘 되는 걸 수도 있어. 아 그런 컨셉이나 그런 어. 그 뭐 목이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잘 되던 프랜차이즈 뭐 가게가 있었는데 그걸 뭐 서울에 차렸는데 별 볼일 없는 경우도 많아. 그런 경우 저도 꽤 알고 있어요. 뭐 서울에 잘 되는데 지방에 차렸는데 별 볼일 없는 경우도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도 실패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한 뭐 차별화된 게 있다면 비슷한 걸 하더라도 그러면 해봐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뭐 1,0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런 건 없으니까. 그만큼 쉽게 없어. 없다고 봐. 다음 시간에 이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봐도 되겠다. 낱낱이 해볼까요? 이게 내 정확히 금액까지 따져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가게다, 몇 평짜리 그러면- 테이블 몇 개 들어간다. 그럼 엉근상쿠님, 헛걸마타타님 다음 주에 꼭 다시 들어오세요. 네, 오늘 하다 보니까 지금 22분이 넘었는데 오늘 홈 프랜차이즈 말고 혼자 개발에 창업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예, 다음 시간에 얘기하다 보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진짜 최고 기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얘기는 지금 말하신 얘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창업 뭐 이렇게 자영업에 대한 얘기들, 뭐 부동산과 비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과 비교해볼 수도 있고 업종에 대해서 뭐 좀 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베러먼데이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마지막에 댓글